안녕하세요. 낙생고에서 기말고사부터 부교재로 사용하는 531 프로젝트 문제가 좀 어렵다고 해서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어드리려고 유튜브 개통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본인 손으로 잘 풀어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연산이랑 이런 것들이 꽤 복잡한 문제만 봐도 잘 안 익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확인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문제를 풀면서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 그래도 꼼꼼하게 풀어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피드백으로 좋은 내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에 해당하는 15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어진 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어때요? 눈치채셨나요? 주어져 있는 식 중에서 이 밑에 있는 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풀이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네, 왜냐면 얘가 전체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 것만 풀어서 가지고 오시면 교집합은 위에 있는 해 집합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에서 뭐 통분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아니면 양변에다 그냥 6 곱하시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8, 그 다음에 얘는 2x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제 연립부등식은 요거 한번,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한번 푸시면 되는 상황이어서 첫 번째 식을 푸시면 2x는 작거나 같다 10, x는 5. 두 번째 식을 푸시면 3x는 크거나 같다 9, x는 3. 따라서 해는 x는 3과 5 사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빼는 거였네. 빼시면 정답은 2번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번 문제. 주어진 부등식은 하나는 만족시키지 않는데요. 그랬을 때 이 부등호를 어떻게 바꾸시면 될까요? 그렇죠? 예, 부정에 해당되는 부등호 방향을 바꾸셔서 5x-6x 플러스 12가 x-4보다 크다라는 형태로 바꾸어 주시면 첫 번째 식에 대해서 식이 2x가 16보다 작다. 따라서 x는 8보다 작다. 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범위겠죠? x가 8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주어진 식에서 부등식, 절대값을 포함하는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이건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x가 마이너스 5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무방한데 주어진 식을 저는 대체적으로 이번에 절대값이 나오면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나머지를 생각하려고 해요. 그럼 얘는 그래프로 나타내시면 y축이 필요 없으면 y축은 생략하셔도 돼요. 이렇게 첫 번째 마이너스 5에서 뭐 하는? 이렇게 첨점을 갖는 녀석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녀석은 조금 가파른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이런 형태. x절 좀 더 가파르게 그릴까요? 네, 이 녀석은 x절편이 얼마이기 때문에 3분의 4에 해당되니까 훨씬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누가 더 컸으면 위에 있으면 좋겠대요. 네, 요 빨간색이 더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저는 요거 하나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x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4만 연립을 해주시면 x는 얼마? 네,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 두 개 모두 만족시키는 이라고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4분의 1과 8 사이 정수값의 합이니까 다 나열하시는 게 더 편하시면 한 번은 나열을 2, 3 이렇게 해서 7까지 해주시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선행하신 분들이 조금 유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부터 7까지의 합이니까 28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fx가 역시 절대값 함수인데요. 절대값 함수의 개수가 조금 더 난이도 높게 가지고 가려고 1이 아니라 2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울기가 1인 직선 gx가 주어져 있고 gx가 더 위에 있을 때에 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늘 범위대로 구하시는 것보다 조금 바로 주어져 있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접시 모양의 어디에서 첨점을 갖는, 그렇죠, 2분의 3 그리고 2분의 5에서 첨점을 갖는 그래프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4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 y절편만 생각하더라도 이 위쪽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기울기를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누가 더 크다? 여기가 크다. gx가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 두 개의 지점만 잡으면 얘가 알파, 얘가 베타에 해당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hx는 x-15알파, 그렇죠? 작은 거를 15배 해주시고, 그다음에 큰 거는 그대로는 이러한 상황의 식을 가지고 갈 듯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일단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요 1번 식은 둘 다 마이너스로 벗겨지는 형태여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x 플러스 4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5x는 4, x는 5분의 4. 그래서 여기는 우리 x-12 이런 식으로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타는요. 다 양수로 벗겨지는 상황의 식과 x 플러스 4를 가지고 오는 거라서 3x는 12, x는 4여서 4 그대로 오겠네요. x-4. 우리 이런 2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최대 최소, 지금 꼭지점의 좌표에 대한 녀석은 당연히 4와 12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a는 8에 해당될 거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그 최소값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4하고 마이너스 12의 길이가 8에 해당되죠. 사실 이 8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길이가 8인 상황이에요. 그걸 절반 하시면 4가 되고 제곱하고 푸 바꾸시면 금세 해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8 더하기 16, 24 하셔서 정답 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자연수 A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일단 주어진 부등식을 푸셔서 자연수 A를 구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양변에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에 해당하는 6을 곱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19-2A, 18-A, 24-3A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아까 연립부등식 푸는 거 했죠. 이렇게 한번 두 번 푸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풀어준 녀석이 A는 1이 되고요. 두 번째 녀석은 2A가 6보다 라는 얘가 나오면서 A는 3. 공통부분에 만족하는 자연수 A는 딱 유일하게 2 하나만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주어져 있던 식은 우리 절대값은 지금 다 절대값 한쪽으로 넘기고 나머지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죠. 지금 A값 대신에 2를 대입하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주어져 있는 이 녀석 부등식만 이제 잘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일일이 부등식을 나누어서 푸셔도 상관이 없고 일단 간단하게 문제에서의 그래프를 여기 얼마 4 이런 상태, 얘는 2에서 얘보다 어때요? 완만하죠? 이 두 개의 모든 점을 알아야 지금 요 사이값들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친구들은 1, 2, 3, 4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러면서 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지 마시고 첫 번째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은 x-2 이렇게 식으로 가지고 가시면 3x는 얼마? 6. 왜 이게 6이야 10이지 그죠? x는 3분의 10. 여기가 3분의 10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고요. 또 여기 2번 얘는 2x 마이너스 8은 x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x는 6.
요 값은 6에 해당되네요. 만족시키는 x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4, 5, 등호 있나요? 네, 6까지 오셔서 얘도 마찬가지로 5의 3배 하시면 정답 1번 잘 구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5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1차 부등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아닌 상황이에요. 문제에서 풀이하실 때 물론 뭐 값이 2개가 나오거나 했을 때에는 살펴주셔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차 부등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그쵸, a-b라는 최고차항의 1차항의 개수가 0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시작 라인이 A와 B가 서로 같다 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물론 어디 부분, 2A-B라는 절대값을 친 부분이 1보다 큰 상황을 가지고는 있을 거지만 문제에서 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마찬가지로 절대값 x-a, 저 a에서 첨점을 갖는 절대값 함수가요. 누구? 네, 3b보다 큰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3a라고 써도 되겠네요. b하고 a하고 서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보시면 나한테 누구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3a는 하고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괜찮죠? 그랬을 때 지금 저한테 이런 느낌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얘가 3분의 2. 따라서 A는 대칭성 때문에 항상 이 두 개를 더한 3분의 1에 해당될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A는 6분의 1에 해당될 거고, 문제에선 3A 구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2분의 1, 정답은 4번. 이런 식으로 좀 수월하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 조건은 문제 그 어디에서도 쓰임이 없이 그냥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쵸? 맞나요? 그래서 그 부분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식 맞나? 그럴 때는 얼른 지우면 되지. 네. 그 다음에 6번 문제. 이제 6번부터 조금씩 계산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맥스와 미니, 뭐 이런 미니멈, 이런 부분들은, 그냥 시험 순간에서 이 기호나 이 상황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뭐 일찍 보셨으면 중학교, 나 초등학교 한 5, 6학년, 고학년 때 처음으로 이 기호를 보셨을 거고, 그거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의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계속 수능에서는 새로운 정의들, 새로운 식들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그거는 유한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서 맥스와 미니는 좀 경험적인 표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맥스와 미니는, 맥스는 두 개 중에서 큰 거, 혹은 원래 올바른 표현으로 작지 않은 거. 그다음에 미니멈, 미니에 해당되는 건 A와 B 중에서 뭐 하지 않은 거? 네, 크지 않은 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둘 중에, 그러니까 이게 쉽게 표현이 되려면 이런 느낌이거든. 맥스 써놓고 뭐 5하고 4 있으면 둘 중에 작지 않은 게 누구예요? 5면 5가 나오는 거고요. 미니, 만약에 마이너스 3과 1이라고 하면 이 둘 중에서 크지 않은 게 누구예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두 개, 요 절대값 x-3하고 3, 2x-3하고 5 둘 중에 작지 않은 거, 크지 않은 거,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라 라는 거니까 두 개의 대소비교라는 부분을 챙겨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첫 번째 3,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더 가파르게 그리는 건 맞지만 뭐 문제에서 내가 알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3이라고 합니다. 됐죠? 문제에서 맥스는 뭐한 거? 작지 않은 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요게 나왔다가 요게 나오고 요게 나오는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가시면 될 거고요. 여기는 뭐 정사각형 1대1대 루트 2라는 45도 직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긴 0, 여기는 6에 해당되는 값들 가지고 있겠네요.
기울기를 이용하시면 실제로 부등식을 풀지 않고도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5에 해당된대요. 얘는 기울기가 2에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만큼 키워지려면 2분의 5만큼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서 얘는 4. 마찬가지로 요 녀석은 왼쪽으로 5분의 2만큼 가시면 돼서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해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겹쳐지는 해들을 비교했을 때 상황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x가 첫 번째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보다 뭐 할 때? 네, 작을 때.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는 둘 중에 뭐 한 거? 크지 않은 거. 그래서 여기였다가 이 V자가 나오고 다시 요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을 범위로 다 나누셔서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차례차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네, 해당하겠네요. 여기에서는 맥스에서는 누가 올 거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해당되는 녀석이 올 거고 미니에서는 누구? 네, 5에 해당되는 얘가 오면서 걔가 2에 대한 녀석이 됩니다.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4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고 그래서 만족하는 범위는 요 녀석과의 교집합에 해당되니까 첫 번째 범위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두 번째 범위입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네, 0에서 0을 기준으로 쪼개질 거기 때문에 0을 기준에서 잘라주시면 0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가 요 부분에서는 다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가면 역시 3x는 작거나 같다 5가 나올 거 4가 나올 거고요. x는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어떤 범위가 네, 모조리 다 정답이 될까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맞아요? 두 번째 범위에서 맥스 미니 미니를 빼주는 건데 지금 더해가지고 식이 이상해졌어. 얘를 빼주는 빼기예요.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 네. 그럼 x는 2여서 얘 만족하는 범위가 없네요. 네, 세 번째 범위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부터 얘는 6까지 똑같은 범위, 얘는 0부터 4까지 똑같은 범위에 해당하니까 4에서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 때에는 네, 절대값 누가 위에 있어요? 3 빼기 얘에서는 그렇죠? V자 오기로 했으니까 그 V자를 제가 다 가지고 올 거예요. 얼마로? 그냥 절대값 이렇게로. 그게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니까 절대값 2x-3은 작거나 같다. 1 쪽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러면 x의 값의 범위는 1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교집합 자체는 지금 누구 전체? 네, 요거 전체가 되면서 두 번째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하셔도 주어진 문제의 전체 범주가 뭐밖에 없기 때문에 5번이기 때문에 5번으로 정답을 하시고 넘어가 주신 다음에 내신이어도 한번 그냥 체크한 다음에 가져가시면 되겠죠. 왠지 그 다음 범위 해당하는 범위만 한번 집어 드려 볼게요. 4부터 어디까지? 6, 그 다음에 x가 6보다 클 때.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이 범위에는 해가 없을 거고요. 이쪽에서 x가 1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나오면서 문제의 정답 이끌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7번 문제입니다. 일단 이런 문제에서는 아이들이 고전할 수밖에 없는 게 미지수가 x, a, b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1차 부등식에 1차 부등식. 아무래도 이번 낙생고에서는 1차 부등식에 대한 문제가 하나는 나올 것 같아요. 1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우리 일단은 x항의 개수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수에 해당되는 녀석이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요 녀석은 는 빵이 되셔야 되고요. 얘가 항상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숫자 집어넣어 보세요. 0, 0은 0이다. 괜찮죠? 음수보다 얘가 0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49분의 2, 이 자리는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b-1에 해당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는 0이다 라는 건 a-3은 2분의 49로 나오겠죠. 그래서 a의 값은 2분의 55 이렇게 분수로 나올 때 좀 짜증나는데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a 요거 집어넣으시면 당연히 뭐 이대로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차피 a-3은 2분의 49인데 그치. 그래서 저는 절대값 a-3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럼 b는 작거나 같다. 절대값 a-3. 이게 왜 안전한 풀이가 되냐면 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죠. 그 부분을 조금 이 문제를 푸실 때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 이미 우리는 a-3이 2분의 49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걸 또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얘가 2분의 49가 b의 최대값에 해당됩니다. 문제에서 2분의 55와 2분의 49 더해달라는 거여서 2분의 104 정답은 52 나오시면 되겠네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은 그쵸, 이게 식의 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꽤 걸려있는 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영역적인 부분으로 풀어야 할지 식으로 풀어야 될지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이 정수의 x의 개수가 10개이다 라는 표현도 그렇고 대칭이다 이런 부분들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보다는 수식으로 풀어주시는 걸 더 추천드려 볼게요. 그러면 저는 3x 또는 4y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 4배 하셔서 16 4k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됐나요? 그러면 k가 정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얘도 4k도 정수입니다. 괜찮죠? 그 상태에서 식을 풀러 들어가죠. 왜? 우리는 4y 대신에 5-3x가 대입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주어진 좌변의 식은 3x-11이 될 거고요. 4 절대값 -3x 플러스 4k 이렇게 오겠네요. 그럼 주어져 있는 이 절대값 식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그래프보다 수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나은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마이너스 11이 크거나 같다. 4x 12 플러스 4k x의 범위로 정리가 되겠죠. 7x가 이렇게 나오면서 7분의 1 마이너스 4k가 될 겁니다. 두 번째 x가 3보다 작을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역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1은 똑같고 될 거고요. 여기만 부호가 바뀌겠네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플러스 4k 이렇게요. 이걸 x의 범위로 바꾸시면 이번에는 x는 개수가 똑 떨어지는 형태여서 23 플러스 4k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듯 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K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음수라고 되어 있었어요. 문제에서 이런 풀이들이 좀 약하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중에서 최초로 만족하는 얘가 마이너스 6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어진 여기다 마이너스 24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7분의 25는 3보다 어때요? 크죠? 그래서 딱 3 하나만 근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모든 해의 개수는 지금 대부분 3보다 작은 범주에서 처리가 됩니다. x가 3보다 작고요. 여기
맞고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오나 봐요. 여기 마이너스 24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쵸? 그러면 아까 한 개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 2 아까 3 하나 구해놓은 것까지 합치시면 5개의 정수의 개수가 성립함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식으로 정돈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24 플러스 4K와 7분의 1 마이너스 4K 요 사이에 몇 개? 네, 10개의 정수회가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 이미 요 녀석이 정수이다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마지막 정수에 해당하는 녀석은 얘한테 얼마를 더한 9를 더한 녀석이 될 것 같아요. 얘가 등호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9를 더해 주시면 얼마죠? 32 플러스 4K. 그럼 요 값은 그쵸? 얘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 있고요. 얘보다 1큰 33 플러스 4K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만족하는 해를 찾으시면 정답은 5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9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이런 문제는 사실 이것보다는 우리 올림푸스 고난도라든가 우리 유사 부등식 고난도 문항들을 풀면서 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올렸더니 뭐 20보다 크다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용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면 24의 절대값 2x-7은 첫 번째 거는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면 8이기 때문에 7하고 7보다 조금만 커도 8이 된다라는 거죠. 8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나는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뭐하고 6.5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7.5보다는 작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개의 공통 범위는 뭐와 뭐 사이예요? 7과 그렇죠. 7.5 사이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7은 그럼 7과 7.5보다는 우리가 2분의 얼마라고 바꿔주시는 게 15라고 바꿔주시는 게 더 바람직할 거고요. 문제의 풀이가 이 절대값 함수하고 이 7 곱하기 24 하면 168 그 다음에 12 곱하기 15 하시면 180 이 부등식을 푸는 게 핵심이 되어 보입니다. 그 녀석은 무엇으로? 수식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지만 의외로 문제의 계산이라든가 이런 거가 그래프를 그리셨을 때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긴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두 개 일부러 멀찌감치 떨어놨습니다. 180, 160 지금 우리 요 기울기가 2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180만큼 가지고 가려면 이 첨점을 기준해서 90만큼 더해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은 2분의 7 플러스 90이다. 라는 부분 생각해 주실 수 있고요. 그럼 여기는 2분의 7을 기준해서 160, 80만큼 들어가면 2배 한 160이 커질 거기 때문에 80이다. 라는 걸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 왼쪽에 있는 애들은 다 대칭에 해당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7에서 마이너스 80, 얘는 2분의 7에서 마이너스 90에 해당되는 형태들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가요? 근데 왜 62로 썼지? 그러지 마. 68. 저리가. 68을 2로 나누시면 얼마예요? 84. 네. 그래서 84 마이너스 84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당연히 이쪽에 있는 정수의 개수 x의 부호를 제가 삼으시면 다 등호가 없었기 때문에 등호 없이 쓰시면 하나는 2분의 7 더하기 84보다 크고요. 2분의 7 더하기 90보다 작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여기 부분만 한 거예요. 여기에서의 정수의 개수는 일일이 세셔도 돼요. 88, 89, 90 이렇게 세셔도 충분히 6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왼쪽 편에서도 6개가 나올 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수 x의 개수에 해당하는 애는 12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족하는 정수의 최대값은 네, 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3 더하기 90이라고 생각하시면 최대값 나올까요? 최소값은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볼까? 네, 3이 여기 있어요. 3에서 90만큼을 빼시면 얘보다 더 멀리 있는 이쯤에 떨어지게 됩니다. 4에서 90을 빼면 되겠다. 4에서 90만큼을 뺀 게 바로 이걸 만족하는 최소의 정수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겠네요. 그럼 12에다가 더하기 2개 빼기 오시면 180에서 1을 뺀 거니까 179 오시면 될 거고요. 191 이렇게 연산들을 산만하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정도의 문제들도 쉽게 풀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는 네,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에 대하여 이제 일단은 위에 있는 부등식을 하나 만족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식을 봤습니다. 마이너스 6 절대값 x 마이너스 2 라는 얘하고요. x가 이항되면서 빼기 4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x 얼마예요? 플러스 3 이렇게 남겠죠. 식 자체가 좀 더럽기 때문에 양변에 x를 곱하셔서 마이너스를 곱하셔서 x 마이너스 3 그리고 4 이런 식으로 바꾼 후에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울기가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6으로 양변을 나누시고요. 난 기울기가 6인 게 양변에 6분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보다 더 나으시면 그대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식을 어때요? 3 네, 당연히 3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까요? 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오나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열심히 풀어주시면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4. 그러면 여기가 4. 기울기는 6에 해당되니까 누굴 6배 하면 4예요? 누굴 6배 하면 4지? 분의 2 그쵸?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만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x의 범위는 2로부터 3분의 2만큼 더한 거 2로부터 3분의 2만큼 뺀 게 되면서 x는 3분의 8 x는 3분의 4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범위에서 누구를 만족시킨대? 네, 주어진 녀석을 만족시킨대요. 그러면 주어진 식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저는 2에서 이런 식으로 꺾여져 있네요. 사실 이런 식을 보면 똑같이 요 식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그냥 6으로 나누는 것도 나쁜 풀이가 되지는 아마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대칭이었죠. 3분의 4, 3분의 8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범위에서 얘는 누구보다 여기가 4에 해당되는 녀석보다는 4가 어디 있어요? 여기 3분의 8이니까 4는 여기쯤 있을 거예요. 4에서 시작하는 직선이 이 범위에서는 누구보다?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된대요. 그럼 지금 보시면 이 기울기보다는 가파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음의 기울기다 보니까 어때요? 네.
음의 기울기다 보니까 이때의 값이 제일 최대값인 거 맞아요? 나머지 0, 양수일 때도 이렇게 보세요. 이럴 때 이상해. 그렇죠? 그 부분들 자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선이 더 이 범위에서는 위에 있어야 한다. 기울기가 양수이면 얘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부분. 이 점 지나면 되겠네요. 진짜. 죄송합니다. 네, 이 점을 지나면 되겠네요. 아까 우리가 여기가 3분의 2, 여기도 3분의 2에 해당될 거라서 그 기울기는 뭐로 구하셔도 돼요? 예, x의 증가량이 3분의 4. 그러면 얼마야? 2분의 1. 네,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있네요. 그걸 10배 하시면 정답 얼마 돼요? 5 나오시면 되겠네요. 이때 양변을 6으로 나누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셔도 상관없는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집중하셔서 그래프로 해결하시는 게 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11번의 문제도 부등식 자체가 절대값을 벗기시는 것보다는 무엇을 푸시는 게 그래프로 푸시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그랬을 때 사실 이런 문제들은 예전으로 따지면 순회곱 이런 데서 많이 나왔고 절대값 함수를 우리가 아직 완벽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얘를 구하시고 거기에서 걔를 절대값 세우시면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시면 돼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사실 이건 뭐 x축보다는 어디 기점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 기점에 해당하는 2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 뭐 그 중간 어디인가 0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 가운데 지점은 어디쯤 될까요? 네, 2분의 1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건 좀 맞춰서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계값에 해당하는 2를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다 2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2일 때는 마이너스 3이다가 다시 기울기가 얼마인? 네, 마이너스 2인 직선으로 가다가 다시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3 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였을 겁니다. 근데 그거의 마지막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었던 그래프들이 이렇게 접어져 올라올 거고요. 그거랑 우리 절대값 3에서 지금 여기가 3 있겠죠. 여기가 3에서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중에 누가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주어진 그래프. 우리 왼쪽이 있는 게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셔야 되는 건 이 두 가지네요. 그러면 주어진 x-3이 3이 되는 경계는 6에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누구와 누구? 그쵸? 2x-1 기울기가 2이고 2분의 1을 지나니까 쉽게 해석을 하세요. 이 부분은 2x-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해결하시면 이렇게 3분의 4. 따라서 x의 값은 3분의 4와 6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2, 3, 4, 5여서 4개에 해당될 거고요. 그걸 다 더하시면 7, 2, 14에 해당되는 14가 나오겠네요. 다 곱하시면 56 되면 되겠네요. 12번 문제입니다. 독서를 좋아하는 철수는 여러분 중에서 독서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독서를 좋아하는 철수는 소설책과 시집을 합하여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소설과 시집에 대해서 미지수를 좀 두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고 사실 이 12번 문제도 저도 풀면서 요즘에는 이제 부등식의 영역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제한이 걸려 있는 그래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차근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저는 누구를 소설을 x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집을 y라 하겠습니다. 그럼 식으로 나와 있는 첫 번째는 다 더하면 450 이상 500 미만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얘는 우리 이런 거 이렇게 묶으시면 y는으로 정리가 가능해요. y가 크거나 같다 빼기 x 플러스 450 이렇게요. 그 뜻은 기울기가 음수이고 y절편이 450인 직선을 뜻합니다. 이런 느낌이요. 그 다음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은 얘보다 y절편이 세졌죠? y절편이 세졌죠? 그래서 파란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문제에서는 누구는 포함되고 여기는 포함되고 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제가 원시적으로 점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요 조건으로는 이 사이 요 평행사변형 아니지 등변 사다리꼴에 해당하는 요 사이에 철수가 갖고 있는 책들의 순서상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두 번째 x-y는 80 이하. 처음엔 차라고 해줬어요. 그쵸? 그러니까 절대값을 꼭 씌우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보시면 어떤 조건이 있어서 추가로 각각 A권씩 샀다고 합시다. 그래서 X 플러스 A권이 되고 Y 플러스 A권이 되었는데 그때의 비율이 4대 3이라고 주어져 있었죠. 4대 3? 그럼 당연히 누가 더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X가 더 많았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Y는 크다. 마이너스 플러스 X 플러스 마이너스 80이라고 되어 있어서 주어진 식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 지금 여기가 아까 450이었으니까 뭐 한참 이렇게겠죠? 여기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의 윗부분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런 느낌. 그 중에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구입한 시집의 수의 최대값. 네, 시집도 소설도 다 A권씩 샀기 때문에 A의 최대값.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책의 수 X죠. X의 최대값. 이 두 개를 구해주시면 문제가 끝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뭐의 최대값. 그리고 우리는 도형을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이 두 번째 식을 정리한 식이 어떻게 나와요? 네, 3x 마이너스 4y는 a 이렇게 나오나 봐요. 는 a가 나와버렸어. 이 a의 최대. 식에 어떻게 되냐면 a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기울기가 얼마인? 4분의 3인 직선의 y절편의 부호를 그대로예요? 바꿔야 돼. 그쵸? 부호를 바꾼 마이너스 4분의 1 배한 녀석입니다. 그러면 a가 최대가 되려면 반대로 y절편은 최소여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울기가 색깔 다른 걸로 가지고 와볼게요. 다른 거라고 하면서 똑같은 걸 세우는 게 뭐야? 네, 얘보다 4분의 3인 건 얘보다 완만하겠죠? 이런 정도. 그쵸? 완만하다는 티만 내시면 돼요. 그 중에서 y절편이 제일 밑에 찍히는 거. 이렇게 하는 녀석보다 y절편이 여기보다는 이렇게 찍히는 여기가 더 밑에 있죠. 지목이 됩니다. 이 지점을 지날 때 뭐다? 네, 최소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교점 누구와 누구예요? x 플러스 y는 450이라는 식과 x 마이너스 y는 80이라는 식의 교점을 찾으러 들어갑니다. 이 x는 530, x는 얼마야? (26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265.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때의 Y절편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다 나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X도 이게 X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따라서 두 번째 형태로 가지고 가시면 X 대신에 265 집어는 3 곱하기 265 마이너스 4. Y는 어떻게 돼요? 뭐 집어넣으시면 265에서 뭐 하시면 450을 빼시면 185 이렇게 나와 있겠죠? 185. 그게 실제 A의 값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A는 55. 이렇게요. 문제에서 이제 범위나 이런 부분들만 조금만 신경 쓰셔서 답을 완성해 주시면 끝나는 것 같고요. 너무 연산으로 쭉 끌고 가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좀 예스러운 게 옛날에 그 부동식의 영역을 배우던 그 시절에 문제가 조금 남아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경계점만 구할 수 있으셔도 문제를 푸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기요. A의 값은 54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저는 55가 맞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거보다 실제로 만족하는 값은 이 안쪽이잖아요. 이 경계를 포함하지 않은. 그래서 54? 이렇게 와야 되나? 그 부분만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A의 최대값. 지금 저는 55 같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구입한 시집의 수의 최대값을 A라고 하고. 근데 우리의 핵심이 A를 먼저 해석했고 그때의 최대값 이런 느낌으로 갔어서 55가 더 적당할 것 같은데 일단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 보도록 해요.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힘내세요. 13번 문제입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뭐 둔각삼 아마 내신으로는 제가 봤을 때 둔각이나 예각이나 직각 이런 식으로 뭔가가 하나 더 줄여져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삼각형이 되려면 이기 때문에 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알고 있느냐. 근데 사실 부등식 문제에서 킬러입니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 가장 긴 변의 길이는 짧아야 되죠. 남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가 제일 긴지 문제 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 또 어차피 길이는 양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챙겨주시면 기울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기울기를 t를 내시면서 마이너스 2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마이너스 2로 그리면 안 되나 봐. 마이너스 4가 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근데 기울기가 어떻죠? 얘보다 더 가파르죠. 이렇게 더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녀석을 낮추겠습니다. 사실 이러면 또
다른 거 그리기가 좀 짜증나시는데 어쨌든 여기가 마이너스 4. 저 어디에선가 무엇이 날라오죠? 기울기가 그치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이렇게 날라옵니다. 나 이쁘게 그리고 싶어. 그러면 이쪽에서는 문제 자체가 이미 요 녀석이 가장 긴 변이다 라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푸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문제에서 필요한 경계 지점들 살피시면 될 듯 합니다. 첫 번째 여기는 누구와 누구? 네, 마이너스 2x 빼기 4 하고요. 3x 플러스 12를 연립한 녀석이겠네요. 5x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5분의 16. 그 다음에 이 지점은 누구하고 누구를 연립한 거예요? 핑크인 마이너스 x 플러스 10과 기울기가 3인 직선 이렇게 연립하고 있어서 4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짜증나게 오류가 생기면 좀 그치 그림에서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저야 패드로 풀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여러분은 더 그러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어디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쯤 나오셔야 돼서 제가 그것만 맞춰서 그려놓고 이걸 그리면 또 얘를 더 원만하게 이건 더 원만하게 그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쯤에서 끝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지점은요. 누구와 누구를? 네, 2x 플러스 4 하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인 얘가 연립이 되면서 x는 2 이렇게 나오겠네요. 되셨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문제에서 범위들을 한번 쭉 봤더니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이 두 가지만 풀어가지고 정답을 내시면 됩니다. 가장 긴 변이 핑크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면 얘는 작아야 됩니다. 남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그때 식에서 얘는 무조건 누구가 되는 상황이고요. 3x 플러스 12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그렇죠. 절대값 누구와 누구? 2x 플러스 4 이런 형태가 되나 봅니다. 다시 이 형태에서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를 구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범위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가 없댔죠. 하지만 지금 낙생고가 서술형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짚고 가야 되지만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패스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10, 3x 플러스 12 플러스 2x 플러스 4 그러면 4x는 크다. 넘기시면 마이너스 6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느낌으로 값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범주에서 x는 계산 제대로 했니? 가장 긴 변의 길이가 1번일 때 남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 그치?
계산을 이게 계산 실수로 날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범위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이 후보로 잡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가장 긴 변이 2번에 해당되는 3x 플러스 12일 때 그러면 이제 남은 애들 가지고 오시면 얘는 x 빼기 x 플러스 10 더하기 항상 양수로 벗겨지는 절대값 식이죠. 빨간색 식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x가 작다. 마이너스 2x는 얼마죠?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지? 안 돼, 하영아. 정신 차려. 내가 지금 체력이 없나 봐. x, 2x. 그냥 인데, 그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문제에서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범위에서 구했습니다. 따라서 범위는 얘부터 얘까지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1보다 작다라는 정답 1번 나오시면 되겠네요. 삼각형, 뭐 둔각 삼각형이든 뭐든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 둔각이든 예각이든 어쨌든 삼각형이 되셔야 되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고 이 문제가 그런 부분에서 변형이 될 수는 있지만 식이 너무 복잡해져서 저라면 안 낼 것 같아요. 14번 문제입니다. 정수 m과 x에 대한 부등식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 또 마찬가지로 조금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빨리 할 수 있죠. 그치? 좀 어때요?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제가 그냥 절대값 x 플러스 1 뭐 이렇게 써놓을게요. 부분이 있죠? 0 부분이 있죠? 마이너스 1 항상 성립하죠? 따라서 절대값이 포함된 이런 형태에 대해서도 물론 여기가 작다 이렇게 써 있었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다라고 써 있었으면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가 가능했겠지만 크다의 범주이기 때문에 이것도 1차 부등식 자체가 날라가야 정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0보다 0은 크다. 뭐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B는 M이 마이너스 1일 때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래서 한번 그냥 M이 마이너스 1일 때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0, X, 절대값은 0 이런 느낌이에요. 0은 0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B는 구해놓고요. 이제 두 개를 봤더니 값은 똑같은데 경계 값은 똑같은데 뭐가 표현된 부등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얘가 작은 수, 여기에서는 얘가 작은 수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식을 정리해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확인이 이런 느낌으로 되겠네요. 얘로 묶었어요. 그러면 x 빼기 1 절대값 크다. m 플러스 1 m 플러스 2 우리는 이미 m이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해가 같기 때문에 요건 0이 아닌 숫자여서 이렇게 없애줄 수 있어요. 없애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 뭐 얘가 5였으면 그냥 5로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였으면 이렇게 바꾸어서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건 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양수 음수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지워버렸다고 그냥 지우는 건 안 돼요. x 플러스 m 플러스 1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m 플러스 1이 양수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m 플러스 2도 양수겠죠. 근데 m 플러스 1이 음수이면 m 플러스 2도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서 조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거 괜찮겠죠? 이거에서 지금 뭐 정답지랑 답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신중하게 풀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풀었어요. 얘는 작을 거예요. 누구보다? 네,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아무 생각 없이 x 마이너스 1 크다 m 플러스 2 양수 x 그럼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x m 플러스 3 그러면 첫 번째 식처럼 풀려진 상황인 거예요. 그치? 근데 내 눈앞에 있는 숫자가 음수였으면 지워지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식들을 가지고 올 수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풀게 된 결과치는 m 플러스 2가 양수일 때에 해당되고요. 이게 그럼 가조건이 될 거고 다조건이 m 플러스 2가 음수일 때에 해당될 거예요. 그럼 m이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되겠다. 그치? 그런데 그때 정수의 어때요? 속값 제일 작은 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이미 마이너스 1을 써버렸죠. 그래서 a의 값은 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범위에서의 정수 최대값은 누구죠? m은 마이너스 3, c는 마이너스 3 맞나 모르겠다. 그래서 0 몇 배 해달래? b는 마이너스 2배, 2, 3배, 9, 정답은 11. 이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한 번씩 더 점검을 해 주시고요. 좋은 풀이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이런 문제들은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런 시험 있죠. 경지대회라든가 학교에서 보는 수학 경지대회 이런 거에서는 풀었던 것 같은데 내신 문제로는 이 정도까지 그 상황들은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부교재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에서 A, B, C의 합은 57세래요. 그 다음에 누가 많은지를 안 줬어요. 물론 풀다 보면 누가 많은지가 좀 나오겠지만 누가 많은지를 일단 안 준 상황입니다. 그럼 얘를 풀면 A의 범위는 B 빼기 4, B 플러스 4, B보다 4살 많거나 4살 적거나 그 사이에 위치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C, A-C 이렇게 놓고 봤더니 A와 B도 있고 C도 같이 있어요. 누구한테 몰빵해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 Bn이의 2배는 A 더하기 C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이 식 자체에서 A 더하기 C는 얼마로 바꿀 수 있어요? 57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더 B의 주도권이 센 상황이에요. 따라서 얘는 3B 마이너스 57 이라는 식으로 바꿔주시고 12라고 풀면 3B가 사이값이 나오게 되면서 3B는 누구와 누구? 15와 23 3으로 나누면 23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첫 번째로 확인이 될 겁니다. B가 좀 정해지네요. 그래서 저도 이 식을 C에 대한 식이 아니라 B에 대한 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C는 50, 그냥 마이너스 C를 내놓을까? A 더하기 B 마이너스 57 더하기도 안 쓰고 막 쓰고 있어요. 따라서 주어진 요 A와 C의 차이에 대한 식은 넣어주시면 절대값 2A 플러스 B 마이너스 57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문제에서 제가 B는 이런 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 빨간색 식을 A는의 형태로 바꾸어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3 또는 2A 플러스 B 마이너스 57은 마이너스 3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괜찮아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A에 대해서 바꾸시면 A는 60-B를 2로 나누자가 될 거고요. 얘는 A는 부동방향 조심해. 작거나 같다. 54-B를 2로 나눈 거와 같다 라는 범위가 되겠네요. 사실 B가 정해지고 A가 정해지면 합해서 57이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순서상 A, B, C의 개수는 A, B의 개수와 똑같아요. 그래서 C는 무시하시고 A, B로만 문제를 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풀려고 봤더니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대입입니다. B가 예를 들어 15라고 하면 A의 값은 2분의 이렇게 계산할까요? 19.5보다는 작거나 같고 A의 값은 여기다 15 집어넣고 있어요. 그럼 45, 22.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요. 그때 A 값의 범위에 대한 뭐가 있어요? 그치. 요거 하나 더 있어요. A는 B를 기준해서 14를 뺀 거와 4를 더한 거보다 이렇게 크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교집합을 찾아보면 19보다 작은 거 다 가능하네요. 그러면 12세부터 13, 18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7개 됩니다. 그러니까 A, 15, C에서 여기가 7개여서 그거 때마다 얘는 각각 한 개씩 있기 때문에 7개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B가 16일 때, 17일 때, 23일 때 다 하셔서 답을 내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52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문제인데 거의 1시간 정도 풀이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제가 풀면서 거의 라이브로 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다시 보고 다시 풀기가 좀 그래서 몇 문제는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정도 확인하고 대부분 라이브로 풀고 있어서 제가 좀 틀렸거나 하는 부분들이 보이시면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고 그래도 매주 15문제 정도를 계속 올리면 지금 이 교재가 80문제 정도거든요. 그래서 시험 주간까지 하면 딱 떨어지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확인하시면서 부교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